2018 한국기원 총세배 시니어 바둑리그가 올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시즌을 함께할 해설위원 김만수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회 원년부터 올해까지 쭉 지금 개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감회가 올해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시니어 바둑리그가 이제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조금 보탬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감개무량하고요. 네. 유승희 캐스터는 올해가 처음 아닙니까? 데뷔를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시니어 바둑리그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또 이렇게 정말 바둑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승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파란색 의상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오늘 멘트를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라운드 3경기 과연 오늘 어떤 팀들이 출전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 7팀이 참가를 합니다. 네, 일단 작년 우승팀인 KH에너지가 1강으로 많이 뽑히고 있고요. 나머지 팀도 역시 조금씩 전력 보강을 하면서 올해 리그는 정말 알 수 없는 리그가 될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네, 1라운드 3경기 오늘 출전할 팀은요. 이 부산 KH에너지 그리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입니다. 네, KH에너지는 올해 작년 멤버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작년 우승 주역이 그대로 나왔고요. 반면에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강만우 선수가 새로운 얼굴입니다. 3장으로 뽑혔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1강으로 꼽히는 KH에너지가 오늘 개막전을 벌이는 만큼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반면 삼척해상 케이블카에서는 이 강만우 선수가 과연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강만우 선수는 지금 포항 지역에서 이제 후학들 지도하면서 계속 꾸준히 바둑 연마를 좀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의 성적이 지금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또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 조치훈 선수가 오늘 개막전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바둑을 해왔지만 이 조치훈 선수를 가까이서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됐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면이나 기보에서는 많이 뵙지만 실제 대국 장면은 오로지 시니어 리그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시니어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1라운드) 3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부산 KH에너지 그리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만났습니다. 네, 오늘 심판은 천풍조 프로가 맡게 되었는데요. 네, 바둑계 대원로이시고 특히 유럽 바둑 보급에 일생을 바치신 훌륭하신 분이죠. 네, 대국 개시 선언과 함께 오늘 대국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3국에서는 강만우 선수 그리고 강훈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강만우 구단 많은 기대를 안고 여기까지 앉게 됐는데 일단 첫 대국이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고 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국에서는 이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시니어 바둑리그의 막내 선수입니다. 박승문 선수와 또 장수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재작년에 박승문 선수는 다승왕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팀의 성적도 좀 내려갔었는데요. 올해는 또 좋은 성적 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2국입니다. 조치훈 선수 그리고 조대현 선수가 만났는데 두 선수는 오늘 첫 만남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치훈 구단이야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조대현 구단 하면 이 한국의 우주류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제 조치훈 구단을 상대로 3연승을 좀 두신 것 같은데 우주류와 폭발 전문가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시니어 바둑리그는 제한 시간 30분, 또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여타 리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한 시간이 모두 같거든요. 네, 준속기 기전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속기로 두다 보면 중후반에 다채로운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것이 네, 시니어 바둑리그의 특징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전하시는 재미가 또 젊은 선수들과는 다른 또 맛이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시니어 바둑리그 하면 떠오르는 이 키워드가요. 네. 향수 네. 혹은 또 올드팬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다들 아직은 내가 청춘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끝나고 혼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둑에서 이 분들이 이제 활동하셨던 그 시대가 주로 이제 80년부터 90년대 20년간이 서로 이제 전성기의 시절이셨죠. 네.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대의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바둑을 보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과거를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강만우 구단, 지금 조대영 구단도 3연성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한국의 우주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노골적인 세력 바둑을 두는데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조치훈 구단과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의 대결에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훈 구단은 아주 극단적인 실리를 얻고 다케미야 구단은 아주 세력을 아주 그냥 끝까지 차지하고 이러면서 죽고 사는 시합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대영 구단이 요즘에는 3연승을 잘 안 둡니다. 요즘에는. 근데 제가 작년에 시니어 리그 할 때도 3연승을 두시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맞춤형 전략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네. 네, 조치 구단 상대로는 그래도 우리가 3연승 한번 더 줘야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조치훈 구단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네. 초반부터 좀 실리를 챙겨 나가는 작전인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흑의 마늘모는 네. 더욱더 노골적인 세력을 확장하는 작전이죠. 제가 이 어린 시절에 네. 정말 재미있게 봤던 네. 바둑책 중 하나가 네. 바로 이 위기 명인 네. 기성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쵸. 이제 지금 작고하신 이 조남철 구단께서 약 15년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신 건데 그 조치훈 구단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죠. 네. 명인 기성전이기 때문에 네. 조치훈 구단이 명인 기성전을 밥 먹듯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기량이 센 쪽들은 일단 그 위기 명인전을 많이 봤는데 그 책이 또 이야기가 잘 나오잖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지, 네, 공부하는 척하면서 글을 읽는 건지. 네. 이렇게 허를 찌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네, 애독했던 책입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네. 이 일화들이 많아서요. 네.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은데요. 조치훈 구단이 입단한 지도 올해 벌써 50년을 네. 맞았다고 합니다. 조치훈 구단이 11살 때 입단했는데 뭐 대단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6살 때 일본으로 이제 가셔서 11살 때 입단을 했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치훈 구단이 타이틀을 딴 이후로 조치훈 구단이 6살 때 내가 입단을 하지 못하면 현해탄을 건너지 않겠다. 네,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며 건넜다고 하는데 조치훈 사원님이 이제 자서전이나 쓴 글을 읽어보면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정말 유명한 명언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뭐 조치훈 구단이 5단 때 소감을 누가 물어봤는데 조치훈 구단에게 5단 된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조치훈 구단이 나는 5단 되려고 일본에 온 게 아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갔는데 조치훈 구단은 꼭 그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그렇게 기억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억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네,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약간 조치훈의 캐릭터 하면은 이제 흔히 목숨을 걸고 둔다. 네. 그만큼 이 비장하고 승부혼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조치훈 선수와 이 조대현 선수 어떤 길을 네. 걸어왔는지 잠시 살펴봐야겠죠? 네, 조치훈 네. 구단 KH 에너지에 올해도 주장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56년생이시고 68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성적은 이제 89승 88패인데 조치훈 구단의 이 성적은 일본에서 두어진 시합은 이제 집계를 하지 않은 거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 개최하는 이 시합에서 거둔 성적이 되는데 주로 세계 대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할 정도 승률을 좀 거두고 계시고요. 네. 2018년 성적은 4승 2패인데 2패가 시니어리그에서 당한 패배입니다. 2패가요? 네. 그래서 시니어리그, 한국의 시니어리그 수준도 결국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에 맞서는 조대현 구단 네. 59년생이니까요. 조치훈 구단과는 3살 차이가 나고요. 네. 그렇죠. 입단은 80년에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얼마 전에 이 한국의 조혜연 그 여자 구단이 지금 1000판을 넘겨서 기념식을 했는데 그렇죠. 조대현 선수도 지금 1103전을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랜 동안 승부를 펼쳐오신 그런 기사죠. 작년 성적은 8승 4패로 2위를 하셨는데 좋은 점점 성적을 기록했네요. 성적이 이제 향상되고 있는 노력형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오랜 시간을 바둑과 함께한 두 기사들인데요. 두 선수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은 좀 놀랍기도 한데요. 네, 일단 조치훈 구단을 한번 보려면 일단 세계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네, 저도 한 번도 못 떴어요. 네. 저도 못 떴고요. 자, 근데 처음부터 빠르게 일단 폭발을 시작합니다. 폭파하기에 지금이 적합한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조금 빠른 감이 있을까요? 아니, 원래는 좀 더 빨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조치훈 구단의 전성기 시절을 보면 훨씬 더 이후에 두는 경우가 많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쪽을 다 받아놓고 상대가 둬도 다 모두 실내 이런 식으로 다 차지해 놓고 닭개미야 구단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된 다음에 들어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얄밉겠죠? 네. 유승희 캐스터의 또 이제 기풍이 어떤가요? 조치훈 구단과 비슷한 기풍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 조대현 구단 같은 세력형의 기풍인가요? 저는 조대현 선수 같은 이런 호방한 기풍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반반? 반반? 좀 실리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치훈 구단 스타일이시네요. 실리형이라면? 네. 저는 워낙 공격을 못 해가지고요. 근데 예전에 조치훈 구단의 바둑 보기를 그렇게 싫어하셨다면서요? 제가요? 아닌가요? 아까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바둑을 보기 싫어했다기보다는요. 이 바둑 외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요. 아니, 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웃고 있다가 좀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둑이 싫은 게 아니라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볼 때 유독 많이 혼이 나셨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실리형의 기사들, 또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 바둑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교과서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빠르게 들어가는 이 형태인데, 이제 많이들 공격적으로 좋아하시지만 공격을 잘하려면은 타겟을 잘할 줄 알아야지만 공격을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훈 구단의 이 타겟 실력을 한번 같이 감상하시는 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좀 빠르게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치훈 구단은 주로 이 타겟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역시 공격도 잘 하시겠죠? 잘 하는데 잘 안 보여주시죠. 근데 타겟을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은 타겟 상대가 사는 수만 보인다 그래요. 근데 또 조대현 구단처럼 공격을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돌이 공격 당하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돌이 공격 당하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상극의 기풍인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뛰어나가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 바둑을 보면은 이 안에서 이게 오밀조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두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사활이 걸리게 돼서 사활로 잡히는 경우도 많고 설령 사이더라도 다시 시커매지니까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면 갈수록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으로 나가야지 오히려 잘 안 잡힙니다. 그렇다면 타개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좀 네.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네. 방향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다 나가놓고 네. 그 다음에 안에서 사는 게 더 현명하겠죠. 지난 시즌 네. 이 시니어 바둑리그를 제가 다시 쭉 돌아보니까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하도 많아서. 네. 아, 그랬나요? 네. 시니어 바둑리그를 네. 사실 이 올드 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 주위에 네. 있던 분들에게 제가 작년에도 시니어 바둑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시니어 분들과 저도 이제 제 위치가 좀 가운데죠. 나이로 보면 한 가운데인데 자, 좀 쉬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가치관이고 젊은 선수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타개형과 극단적인 공격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로는 실리를 얻어가면서 그냥 천천히 균형을 잡아가는 것들이 최근 프로 기사들의 바둑입니다. 근데 이 시니어 리그 나오시는 분들은 승패가 또 물론 중요하지만 네.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 깊은 대로 두는 거를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단은 일단은 실리형, 타개형, 자신의 가치관대로 두는 거고 또 공격으로 두는데 이런 기세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꼭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죠. 네. 또 그것이 시니어 바둑리그의 네, 그렇죠. 매력일 것 같고요. 네. 또 보는 입장에서도 네. 사실 상당히 속이 시원합니다. 네. 그렇죠. 그 기세 대결이 가장 재밌는 게 속기잖아요. 네. 또 아마추어 분들도 상대방이 빨리 두면은 나를 얕보네 그러면서 같이 빨리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니어 리그를 보시면은 속기파들이 나오면은 나를 얕보고 빨리 두나 그러면서 같이 빨리 두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 기세를 중요시 여기서 그렇죠. 이 세 판 네. 모두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반에 갈수록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후반에 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시니어 리그에 두시는 사모님들은 기세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후반에 역시 좀 빠르게 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도 좀 일정합니다. 그래서 네. 자, 일단 백이 중앙으로 나간 다음에 흑이 가로막자 다시 변 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타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이제 고민은 공격하려면 일단 이런 호구자리를 때려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데 이제 두면은 백이 자리를 잡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호구자리를 둔과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통해서라면 일단 호구자리 격수를 때려 놓고 가야 되는데 네. 백도 이을 때 이제 보통 틀어 맞거나 여유 있게 두죠. 때려 놓고 공격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조대현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저 친구의 돌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네. 개막식에서도 느꼈던 네. 부분인데요. 사실 조치훈 선수도 그렇고 서봉수 선수도 네. 그렇고요. 이 젊은 시절 굉장히 네. 잘 나갔잖아요. 네. 하지만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를 든 만큼 네. 다 해볼 만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수장 구단이세요. 김수장 구단이 예전에는 서봉수 구단에게 승률이 굉장히 나빴는데 2000년대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7승 3패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김수장 사원님이
지금은 해볼 만하지 않냐 맨날 웃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세요. 네. 네. 딱 하나 맞히시는데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제 조대현 구단도 공격은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갑니다. 자, 이거는 집으로 보면은 흙이 날일자 둔 게 굉장히 작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귀의 지역은 항상 3-3이 비어 있어서 보시면 특히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있고 넘는 수 때문에 이 귀는 오히려 백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래서 좀 여기 둔 거는 오로지 이 돌에 초점에 맞춘 건데 오늘 조대원 구단이 일단은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 초반부터 네. 칼을 뽑아 들었어요. 네.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는데 내가 종이 호랑이가 됐나 이러면서 네, 울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치훈 구단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해요. 저희 사자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사자 머리처럼, 네. 사자 갈기처럼, 예. 삐쭉빼쭉. 근데 오늘 좀 단정하신 편인데요. 원래 더 심하신데, 원래. 네. 근데 조치훈 구단의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조치훈 구단의 농담 삼아 나는 바둑 공부하느냐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네. 근데 또 얼마 전 인터뷰를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바둑 공부를 하긴 하는데 술도 먹고 이제 차도 마시고 그래서 과연 바둑 공부만 꼭 하시는지. 네. 그런데 네. 하루 일과를 네. 들어보니까요. 네. 이 오전에는 골프를 한 네. 3시간 네. 정도 친 다음 이 사우나를 갔다가 네. 이 오후에는 바둑 공부를 하루에 8시간씩 네. 하신다고.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지금 검토실에 저희 이제 김광식 팔단이 나와 있습니다. 응원하러 나오는데 조치훈 구단에 내제자가 2명이 있는데 김광식 팔단이 내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 대구를 하시니까 네. 휴일을 맞이해서 응원하러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김광식 팔단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궁금해하고 진짜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시면 운동 이제 골프장이 바로 옆이랍니다. 그래서 3월짜리를 한번 돌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까지 그냥 바둑판 앞에 앉아 있다 그래요. 앉아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진짜 이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진짜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50년 동안 이런 생활을 네. 이어나간다는 게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는 조치훈 구단이 올해 우리가 아까 잠깐 일본의 위기 명인전, 위기 기성전, 일본의 가장 큰 시합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는 조치훈 구단이 올해 기성전 본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정말 놀라운 성적이죠. 네. 또 현역에서 젊은 기사들을 상대로 이긴다는 얘기니까요. 네. 일본은 조치훈 구단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네. 이기든 지든 대국료가 아직도 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조치훈 구단의 이제 표현은 자기가 어쨌든 바둑 지든 이기든 돈을 받는데 돈을 받는 만큼 부끄럽지 않은 내용을 둬야 된다. 그러므로 공부를 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로서는 좀 몸둘 바를 몰랐는데, 네. 굉장히 그런 치열한 어떤 직업 정신이랄까요? 네. 네. 그 인터뷰와 그 내용을 듣고 저도 공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3일을 잘 못 가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8시간 공부하기가. 예전에는 이 작심 3일이라는 네. 말이 좀 좋지 않게 쓰였잖아요. 네. 요즘에는요, 이 작심 3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런가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져야겠네요. 3위를 했으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자, 지금 조친구단이 이제 장고를 하는데, 뭐 조친구단 하면 뭐 다 굉장히 아시겠지만, 그 1분 초읽기의 마법 아니겠습니까? 1분의 초읽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큰 힘을 내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기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꼭 수 자체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조친구단 특유의 대구 루틴이라고 봐야겠죠. 습관입니다. 근데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백은 이제 여기를 뒀기 때문에 흑이 여기 둔 이유는 백이 호구 치는 게 한 점을 만드는 급소인데 여기에 늘게 되면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양쪽 집을 없앨 수가 있겠죠. 흑은 이 날일자를 둔 게 굉장한 급소고 백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쪽을 따라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돌이 일단 나간 이상 심하게 쫓기거나 그러긴 좀 어려워 보여요. 수 자체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네. 그 방향을 선택하는 장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훈 선수에게 있어서는 네. 30분 바둑은 좀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가 아니라 매우 많이. 네. 매우 많이. 근데 신기한 게 조친구단 하면 뭐 장고 바둑의 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친구단이 지금까지 75개 타이틀을 차지했는데 네. 그 중에 상당수가 속기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30초 초읽기 시합에서 우승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못 둬서 장고 바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두 개가 다 센 거죠. 네. 역시 네.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네. 일단은 안전 벨트 하나 매는 거죠. 왜냐하면 흑에게 이 자리를 뺏기게 되면은 한 집도 없죠. 근데 백이 붙여놓은 거는 한 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안전 벨트를 하나 이제 맨 거고요. 이쪽에 한 집을 확보해 놓고 빠져나갔을 때 여기서 한 집만 만들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은 좀 여유를 갖고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안전벨트를 맸다는 네. 표현이 너무 네. 마음에 드는데요. 네, 매하죠. 네, 안 매면 안 매도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때 꼭 사고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받아주면은 이제 백에게 양쪽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흑도 이쪽 받아주긴 좀 어렵고 있고 한쪽을 틀어 막아야 돼요 일단. 그럼 이제 이쪽을 반대로 뚫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조치행보다는 이쪽으로 나가는 걸 삼은 게 아니라 이 좁은 데를 좀 치열하게 뚫고 나갑니다. 네, 조대현 선수 오늘 신중하게 네.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흑과 백 어느 쪽이 좀 더 어려운 건가요? 공격이 좀 더 어려워요. 네. 공격하는 쪽은 반드시 이제 이쪽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다 둬야 되니까 굉장히 능력자가 아니면 힘들죠. 네. 이 인류 기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격에 강하다고 알려진 기사들이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김지석 구단은 네. 공격을 정말 잘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항상 인터뷰에서 이 네. 타겟가 훨씬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공격도 잘하고 타겟도 잘하는데 그 중에 타겟 좀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네. 네. 얄미운 얘기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하나만 잘하는데 네. 네, 인류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뭐 공부 잘하는 멤버들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같은 건가요? 네. 네. 늘었네요. 자, 흑은 이제 좀 조대현 구단이 늘었다는 것은 이제 승부의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조치훈 선수가 이 중앙으로 네. 먼저 행마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백은 좀 풀렸어요. 풀렸다는 말씀은 중앙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공격 심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공격 심하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를. 네. 어느 쪽을 이제 두더라도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은 살아있어요. 네. 아까 말씀 이쪽에 이제 집을 확보해 놓은 게 굉장히 이제 안전벨트다 말씀드린 게 여기만 두면 살아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흑은 잡으려면 여기 무조건 여기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 늘었다는 것은 일단 공격을 좀 세게 하는 거는 좀 약간 반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1라운드 3경기 부산 KH 에너지와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치훈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네, 두 선수의 대결, 이 공격과 타계의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 리그를 뜨겁게 달굴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개척해온 지난 반세기 넘치는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창단 첫 해 우승 포효 2연패를 향해 다시 뭉쳤다. 부산 KH 에너지 감독 김성래, 이지명, 조치훈, 이지명, 장수영, 성지명, 강훈, 사지명, 장명한. 부산 KH 에너지. (1라운드) 3경기 두 팀 모두 개막전인데요. 조치훈 선수와 조대현 선수가 오늘 첫 대결을 벌입니다. 좀 방금 영광의 얼굴들에서 나온 그 조치훈 구단의 사진이 전성기 때 그 사자 갈기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단정하신. 네. 정말 사진을 보고 네. 보니까 네. 굉장히 단정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그만큼 상대적인 건데요. 이 바둑이라는 것도 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의 이 실리가 이 빛을 발하려면은 상대가 세력 바둑을 둬줘야 돼요. 또 반대로 또 세력 바둑을 두고 싶은 쪽 입장에서는 네. 이 조치훈 구단처럼 좀 실리를 많이 차지해 줘야지만 자신의 세력이 또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이제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기사의 만남은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네. 봐야겠는데요. 서로 만족할 만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조치훈 구단이 가장 친하고 좋아하는 기사가 이제 닭개미야 구단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바둑 내용도 서로 구미에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항상 이상하게 조치훈 구단이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닭개미야 구단에게요. 네. 다시 한번 세력형 기사에게 이 조치훈 구단의 승률이 좋거든요.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껏 들 수도 있고 이기기도 하고 껌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좀 더 친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듣고 보면 이 네. 닭개미야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또 조치훈 구단과 굉장히 친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쉬어갑니다. 자, 이건 다시 또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치훈 구단도 이게 아까 여길 둬서 여길 두면 살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지금까지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폭파 전문가의 명성으로 따지면 좀 더 깨고 살아야죠, 지금 여기를. 근데 만약 이렇게 뒀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끄는 약점이 있어요. 이쪽에. 자,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조대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를 이쪽으로 좀 끌어들여서 끊는 수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타개법이 좀 좋아 보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여기를 만약에 찝고 살면은 그냥 무난하지만 좀 뭔가 기세가 아닌 거고. 네,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걸 하고 늘게 되면은 이 치중 한 방이 선수예요. 양쪽 들으면서.
그러면서 흑백도 안전벨트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냥 늘던지 아니면 사이던지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치훈 구단이 상당한 장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소비 시간 조대현 선수가 지금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긴 네. 했습니다. 공격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요. 자, 찝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사나요? 자, 늘게 되면 시중수가 일단 눈에 보이는 건데요. 네. 타계하면 조치훈 네. 선수인데 자, 여기서 늘면은 시중수가 여기가 너무 급소가 돼요. 네. 느는 순간 이 급소 한 방으로 어딘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는 여기서는 못 삽니다. 네, 부산 KH에너지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를 이끄는 이 두 팀의 감독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감독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부산 KH에너지의 김성래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 우승팀을 올해도 이끌게 되셨는데요. 네. 네, 올해 목표가 있다면 역시 2연패일까요? 네, 뭐 당연히 2연패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막판까지 굉장히 혼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판이라도 더 졌으면은 사실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 이전에 포스트 시즌을 했으면은 그 조치훈 구단이 못 오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네. 우승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작년에 간신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여유 있게 좀 좋은 바닥을 보여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시니어리그의 공공의 적은 무조건 KH에너지 같아요. 모든 팀들이 일단 네. 타켓 네. 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수많은 팀 중에서 김성래 감독님 입장에서 가장 이 팀이 제일 무섭다 그런 팀이 있습니까? 작년에 서로 그냥 뭐 동률도 많이 나오고 아주 칠했던 네. 것 같은데요. 올해도 뭐 그런 양상을 띌 것 같고요. 역시 그 강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서봉수 구단이 있는 네. 상주 팀이 되겠고 이번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차민수 사범이 있는 음성 팀이 아마 굉장히 강력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생각이 네, 없으신가요?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신데 별로 이렇게 삼척?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럼 윤종섭 감독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올해 좀 선수 구성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으로 또 선수를 변경을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년도에 저희들은 이제 그 주축 선수가 연고 선수가 세 분이 돼 있어서 그 중에 그 박성문 선수가 조대현 선수를 뒷받침을 한다면 우리가 우승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최선을 다했었지만 전년에는 끝에서 1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선수를 새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드래프트를 제가 세 분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또 우리 연고 선수하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박선문 선수가 제일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하고 다 같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수 중에 강만우 선수가 가장 나이도 어리고 네. 또 능력도 있는 분이 아닌가 해서 강만우 선수한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올해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 원래 저 팀으로서는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예, 금년에는 우리 네 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입상권에는 들어가야 되고 제 감독 입장에서는 금년에 한번 우승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래 감독님께 좀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조치훈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흐름 어떨까요? 네, 그 조치훈 구단이 오늘 시합하기 전에 제가 그 조대현 사범이 그 한국의 닭개미야 오주리다 네. 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뷔를 아주 잘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폭파 전문가인 그 조치훈 사범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팀 모두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귀띔을 네. 해주셨군요. 네, 좀 기풍만 알아도 완전 편하죠.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첫 대결 아닙니까? 첫 대결 때 항상 옛날에도 이창호 구단이 첫 대결하는 상대에게 꼭 져요. 중국의 어떤 기사라든지 이렇게 만나면요. 네. 근데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 첫 대결을 졌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만 알아도 어떤 절반은 일단 알고 두는 거니까요. 조치훈 선수가 이 느는 수를 네. 선택을 하지를 않았고요. 네. 저 친구는 약간 반반 섞은 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치중하는 수를 항상 이제 부담인데, 자 이쪽을 일단 100에 막아버리면 지금 당장은 네, 이쪽 뚫고 나오는 수가 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석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사느냐, 이 조칭 구단의 어떤 체면과 명성에 비하면 좀 뭔가 좀 섭섭합니다. 네. 나가고 싶은 자리인데요. 나가면 나갈수록 역시 네, 끊기는 수도 남고 네,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겠죠. 보통 이런 거를 이게 해결하는 게 한 번 더 세게 두는 건데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세게 네. 젖혀가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수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젖혀갑니다. 네, 받았습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흑이 겨우 이제 이거 하나 잡으려고 안 끊는 이유가 이거 하나 잡으려고 좀 이렇게 모양 펼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흑은 지금 목적이 네, 여길 둬서 이 통째로 한 방을 가자. 한 방의 노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점 정도는 그냥 전혀 네,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위기 10결에 보면 네. 이 사소취대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요, 그 네. 말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거꾸로죠. 네. 4대 취소인가요? 네. 네, 큰 걸 버리고 항상 작은 거에 행복해하죠. 네. 작은 거를 잡고 너무 행복해 네. 하는데 네. 전판을 둘러보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네. 또 전판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조치훈 구단이 6살 때 넘어갔죠. 6살 때 이제 일본으로 가서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임혜봉 구단과 대국을 합니다. 6점에 6살 시절에 6점에 그 당시 임혜봉 구단은 이제 프로 6단이었고요. 근데 그 바둑을 승리를 합니다. 조치훈 구단이. 네. 네. 근데 그 바둑을 보고 당대 1인자였던 사카다 구단이 조치훈 구단을 평하기를 이 어린이는 어린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린이는 바둑 전체를 보는 타고난 능력을 가졌다. 그죠? 이거 이제 보통 지금 유승희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전체를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조치훈 구단은 그걸 6살 때부터 6살 때 네. 이미 그 능력을 타고난 갖췄군요. 갑자기 너무 부러워지죠. 네. 누구는 평생에도 안 되는데. 네. 자, 이제 밖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는데요. 야, 근데 조치훈 이거 선수는 애초에 이 안에서 살 생각이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조치훈의 명성에 이런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건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데 자, 근데 이 수는 만약에 늘거나 젖히게 되면 베개에 풀어 나가니까요. 이렇게 되면 흑도 좀 우울하죠. 네, 우울해요. 네, 많이 우울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둬서 자, 전투를 세게 하는 게 지금 노림입니다. 일단. 조대현 선수 이쯤이면 좀 화를 네. 낼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조대현 구단이 정말 호인이십니다. 화를 잘 안 내세요. 사실 그래서, 저는 네. 조대현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인 바둑인 걸 알고 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원래 인품이 원만하셔서 네. 이 기사 회장도 2대에 거쳐 4년 동안 역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둑 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고 호인이신데 바둑 둘 때 공격이 공격이 굉장히 독합니다. 자, 일단 흑은 공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아마 조대현 구단도 젖히긴 젖혀야 되는데 어느 쪽이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거는 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때려놓고 두는 거예요. 때리고 여기를 두고 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이어서 네, 이렇게 되면 백은 자동으로 갇혀버리고 괴롭죠. 네, 모양도 굉장히 네. 무너졌고요. 네. 지금 여기를 때려놓고 두냐 아니면 그냥 두냐. 지금 뭐 흑의 입장에서는 제 일감은 급소 때리고 두는 겁니다. 네, 받아주기만 한다면 네. 꼭 두고 싶은 자리인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 백이 이어만 주면 최고인데 백도 이렇게 잊고 버티는 게 가장 어렵죠. 네. 그럼 이쪽을 두고 나오게 되는데 이 잡을 수는 있는데 백도 집 모양은 모두 뺏기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흑도 주변이 좀 허약해지니까 네.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네. 확실히 이 공격과 타계 중에서는 공격이 훨씬 어려운가 봐요. 네. 난이도가 너무 높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 분들 좀 다릅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타계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급의 인류들의 바둑에서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타계가 더 쉬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거의 뭐 이미 너무 고수군요.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하는 분들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둑에서는 네, 타계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이 고수들은 보시면 돌 하나를 이렇게 슥슥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하나쯤 이렇게 다 버리면서 두니까 타계가 쉬운데 네. 네, 흔히 사소치대가 되는 건데 보통 경우는 이제 거꾸로 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살려고 하니까 네. 그러다 잡히는 거군요. 그렇죠. 돌 하나 살리다가 전체를 말아먹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흑이 작전에 굉장히 길온데 그냥 바깥으로 이쪽으로 두고 네, 흑도 백도 지키고 이제 손 빼고 이게 긴 승부입니다. 이제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렇게 해서 바로 전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인데 자 선택합니까? 네. 최강공책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백에 사는 곳을 일단 끊어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냥 네. 가만히 늘어서 받아주기에는 좀 억울한 감이 네.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 우변이 원래 흑이 살던 곳인데 네, 지금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면성을 버젓이 펼쳐놨는데 네. 그렇죠. 또 한두 개 펼친 것도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 살던 터전인데 네. 거꾸로 이제 백이 활개치고 가면은 아무래도 우울하죠. 자, 일단은 급소 때려서 자, 상대를 혼내주러 갑니다. 자, 오늘 1라운드에서 만난 두 팀. 공교롭게도 이 두 팀 모두 지난해가 첫 출전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KH에너지는 어떤 장수영 구단, 조치현 구단이 물론 많은 역할을 합니다만 바깥으로 젖힙니다. 자, 일단 그에 못지않게 장수영 구단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강원 구단도 사실 강원 구단이 삼지명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네. 네, 도전 5강 출신의 강원인데요. 그런 팀이 좋은 성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면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해 좀 성적이 다소 아쉽기는 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강원 삼척 해상 케이블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작년 멤버도 그렇고요. 올해도 이제 허장해 구단이 올해는 출전을 이제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전원 모두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로 선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연고제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지역 연구에 맞는 팀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욱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네. 또 삼척 해상 케이블카 팀이고요. 제가 개막식에 네. 다녀왔는데 네. 삼척 팀의 단장님께서 네. 굉장히 지역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또 삼척이 뜨는 곳 아닙니까? 그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뜨고 작년 해상 케이블카가 작년 8월에 오픈을 했어요. 네. 작년에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시니어리그로 들어오는 것도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면서 네, 오픈을 하면서 네, 홍보차 시니어리그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인기 만점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삼척에서 무료 티켓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혹시 아직 안 가보셨나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네. 가보겠습니다. 네. 거꾸로 됐군요. 이제 봤을 때 제가 빨리 가봤어야 되는데 공짜 티켓을 바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해수제로서 시니어 자격이 바둑리그 개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삼척이 정말 이 나폴리만큼이나 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가보신 분들은 다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특히 바닷물이 그렇게 맑습니다. 자, 근데 그나저나 지금 이제 대해로 넓은 바다로 동해 바다로 이제 곤마가 떠가는데 자, 조대영 구단은 우리 고래사냥을 이제 떠나는 겁니까? 네. 지금 떠나기 위해서는 이쪽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모양이 여기에 또 한 집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포획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좀 쉽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일단 멈춰놓고 일단 판을 길게 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좀 나을 듯합니다. 네, 어느덧 이 제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제 곧 네. 초입기에 돌입할 것 같죠. 오늘 조대현 선수의 이 제스처들을 보면 네. 좀 대국이 마음처럼 풀리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조치영 구단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올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좀 더 다음에 나중에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좀 빠른 시기에 들어온 게 조대영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예상 밖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지금은 글쎄요. 일단은 그래서 쉬어갑니까? 이런 게 이제 기세라고 본 거죠. 네. 근데 다만 이 형태는 백이 이 자리를 두기만 해도 이제 살아 있습니다. 흑이 여기 둔 거는 이쪽을 원래 끊어서 백이 이으면 이쪽을 잡을 수 있는 수가 남아 있어서 이 급소였는데 백이 이쪽을 호구 치게 되면 끊는 수가 이제 성립이 안 되죠.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거는 백의 이쪽에 찔러 갔을 때 흑이 약점이 있어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즉 시어는 같습니다만 백은 여기 두면 살아있는 모양이라 예전에 조치영 구단은 이럴 때 그냥 살지 않았는데요. 저도 지금 조치영 구단이라면 혹시 손을 빼고 손을 또 빼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흑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백의 입장에서도 성공만 한다면 가장 치열하죠. 그런데 손길이 그죠. 끊어갑니다. 응수타진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도일까요? 어느 쪽으로 늘 거냐, 혹은 단수 칠 거냐 묻는 거죠. 이쪽으로 단수 치게 되면은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집이 다시 생기면서 만에 하나 손을 뺐을 때 백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테고 반대로 흑이 이쪽으로 이제 한 점이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단수 치게 되면은 나가는 모습에 균열이 생기겠죠. 네. 흙 모양도 그렇게 견고한 형태는 아니군요. 흑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호구 형태로 치고 네, 이게 일단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이쪽을 둬서 네, 이쪽이 계속 뚫리게 되면은 백은 어차피 비상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에 받을 때 계속 돌이 끊어진 약점 때문에 네, 백도 흙도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 출기 하나 사용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간도 모두 사용을 하고 초읽기마저 좀 사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좀 판의 흐름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시니어 바둑리그를 예전에 봤을 때는요. 네. 굉장히 이 눈으로 쫓아가기가 바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1라운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속도 조절이 많이 네.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개막식이잖아요. 딱 개막전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개막전은 좀 이기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네. 저는 어제 이 정대상 선수의 네. 바둑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 선우욱 선수 못지않은 속기형 기사 네. 아닌가요? 그렇죠. 빠른 손 사이보로 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손들의 이 집합인데 모든 선수가 다 속기형, 천재형 기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장고파로 변신했어요. 네. 제가 보면 감독님이 노영환 감독님인데 빨리 두면 혼난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문이 있었을까요? 네. 제발 천천히 두자 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흙이 밀고 나갔는데 자, 백도 자, 이쪽을 늘어서 둘 건지 싸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안전하게 살 건지 뭐 좀 정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바둑을 두는 입장에서 이 끄는 이상 이걸 버리긴 좀 싫죠. 네. 늘어서 싸움을 갑니다. 백이 이렇게 두는 자랑은 이쪽에 선수가 되니까 이쪽에 집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자랑이라면 이 반대로 흙이 먼저 치받아두면 좀 악수일까요? 아, 지금 여기를 치받는 것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수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수들이 좀 자충이 많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무척한 수는 자, 이제 조대현 구단의 공격력이 또 굉장히 장점인데요. 네, 명성에 맞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도를 공격하고 싶지만 항상 성동격서라고 하잖아요. 네. 네, 반대쪽에서부터. 자, 근데 역시 조치영 구단 거들떠도 보지 않고 실리를 챙겨버립니다. 네. 내 사전에 잡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아마 조치영 구단 입장에서는 사는 수가 너무 많이 보여서 어쩔 줄 몰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밀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어 갑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기세이면서 기풍인데 흙은 중앙에 백의 약한 점이 목적인 거고요. 자, 백은 하변도 차지하고 중앙도 살고 네, 기세의 충돌입니다. 네, 흙이 지금처럼 기대어 간다면 네. 사실 백은 좌하기 쪽에 응수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쪽이. 자동으로 보강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이쪽이 늘면은 자동으로 이제 지켜지는데 또 최근에 경향을 보면은 이런 집을 예전에는 뭐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알파고 바둑이나 이런 게 보면은 네. 의외로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중앙지향적인 바둑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단저 치는 게 가장 이제 중앙을 좀 중시하는 거고, 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늘어서
이양 챙기는 거, 네, 계속 챙기는 것도 있겠죠. 네, 오늘 확실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조치훈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